당명 아니 뭐 당명 개정한다고 당사 간판까지 뭐 이상한 거 하고 사진 좀 띄워. 그냥 그거 어떻게 해요? 당사에다가 이렇게 수정테이프 다시 닫아내야지. 수정 테이프가 아니라 저거야 그 뭐야 널빤지로 이렇게 못으로 박아놨는데. 못으로 박은 건데. 수정 테이프를 의미한 거니까 빼면 되죠 뭐. 네. 아니 저렇게까지 해놓고 뭐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소신 발언한다면은 지금 최종 후보로 올라온 두 개의 당명은 구려요 너무. 그 두 개는 사실은 미래연대하고 미래를 여는 공화 둘 다 입에 안 감기고 미련당. 그리고 이제 그쵸 이게 우리가 보통 당명을 부를 때는 풀네임으로 부르기보다는 압축해가지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압축해서 불렀을 때의 그 어감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김수민 홍보위원장 포함해서 그 당명 개정하는데 뭐 여러 젊은 세대가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젊은 세대라고 해서 생각이 다 젊지는 않아요. 젊은 세대라고 해서 2030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창의적인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저는 이 당명 개정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딩 전문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이른바 손혜원 의원이라는 그 사람이 의정 활동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도 이 네이밍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는 일가견 있는 전문가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분이 참이슬하고 아카디아 그쵸. 이런 처음처럼 네. 두 개 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명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단 지성의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자리는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를 맡기고 차라리 그냥 외부에서 우리가 좀 그 외부 전문가 집단한테 맡기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이거를 변경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용기에 오히려 그게 용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론에 등 떠밀려서 마음에 들지 않는 당명을 억지로 우리가 정하는 것보다는 좀 욕을 먹더라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이런 반발 의견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두 개만 올라갔던 게 아니고 원래 처음에는 그렇죠. 대여섯 개 됐잖아요. 네네. 그 정도 됐는데 왜 더 심플하고 좋은 그런 어감의 이름들은 안 올라오고? 이거는 제가 제일 잘 아는데요. 네. 공화당, 뭐 자유공화당, 뭐 여러 가지 이제 당명들이 올라간 건 맞고 그 중에 이제 그 젊은 분들이 내부에서 이제 몇 분 제가 아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한테 이제 김수민 전 의원? 아니요, 그 사람은 이제 뭐 멀어졌지.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데 거기에서 이제 김수민이 뭐라고 하는지 저한테 중계해주는 분도 계셨고 물론 김수민이 아는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공화라는 이야기가 제일 인기가 많았었는데.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간 사람들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미래연대랑 무슨 뭐시기 미래를 여는 공화 저거 올라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대중적으로 공화당명은 다른 데가 쓰고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 수면 아래서 다 작업이 되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다가 이제 왜 위에서는 그렇게 퓨처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네. 그 옛날에 바른미래당 할 때도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원래 저기 국민의당에서 당 출신이죠. 바른미래당에서 미래 거기에서 좀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옛날에 서청원 전 대표가 미래희망연대라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조용히 했으면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않았을 일인데 저렇게 당사에다가 당명 우리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네. 이거 티내고 요런 게 이제 옛날에 동아리 시절에 그 디자인 동아리 시절에 그 버릇을 못 버린 거 아닌가. 저 진짜 요번에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면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줄 아는 용기도 좀 필요하다라고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미래통합당 때 그것도 미래가 있었네. 그거 김찬영 제1기획 상무 네. 저 응원단 선배거든요. 네. 그분이 들어와서 그 미래통합당 마크랑 색깔이랑 다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좋은 반응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라고 해서 그렇게 아니요, 그 외부 전문가라는 게 자 이제 디자인과 브랜딩은 다른데요. 그거를 이제 제일기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걸 잘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기획에서는 어떠한 물건을 따오는 거고 여기서 CW라고 해서 카피라이터들이 있으면서 이거를 밑에 있는 많은 업체들한테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돌고래 유괴단 같은 애들한테 갖고 오고 뭐 다른 업체들을 갖고 와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임원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구조라서 제일기획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주를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디자인 하우스와 브랜드 하우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하는 그러니까 손혜원이 디자인 하우스들 출신이지 이쪽에 있는 제일기획이나 이런 큰 기획사 소속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특징은 제일기획 출신이라더라. KBS, 그러니까. MBC, SBS 출신이라더라. 이러면 이제 우대를 하는데 진짜 이제 디자인 하우스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스튜디오 0점이 안 잡혔구만. 그러니까 이제 돌고래 유괴단 같으면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소형 스튜디오를 시작한 친구들이거든요.
아이디어랑 기획력 하나로. 근데 그런 디자이너들 하우스랑 브랜딩 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상대 나왔잖아요. 그런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들 진짜 감각 있는 사람들 딱 뽑아야 되는데 상명대 그거를 과연 아니야? 누가? 상경대 아니야? 상경대, 상명대. 상명대 네, 상대. 네. 네, 근데 상대적인.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알아보는 시선조차도 사실 국민의힘에는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당명을 바꾼다는 게 뭐 아무리 좋은 당명이라고 해도 내용과 그 당의 운영, 삶이 더 빛나고 부각이 되어야 그 이름도 빛나는 거지. 그 내용적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데 좋은 네이밍을, 네. 좋은 로고를 만든다 한들 그게 과연 사람들한테 소구가 될까? 소구가 되죠. 돈은 부분 많습니다. 아예 저는 안 돼요. 그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뭐 내용도 많고 당 상황도 좋지 않은데 지금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 효과를 맥시멈의 효과를 낼 수가 있을까? 뭐 저는 그건 뭐 나중에 결과로 판단하는 거지만 네. 그만큼 그 짧은 시간에 많이 튈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아무리 이게 좋은 결과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고 해도 당이 부끄러우면 그 당명을 쓰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당명 바꾸겠다고 한 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뭐 심장이든 어디든 뭐가 몸이 속이 안 좋아서 수술대 올라갔는데 성형수술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겉모습을 바꿔서 뭐 합니까? 그래서 저는 미뤄진 건 아까 김광현 대표 말한 대로 잘 된 거라고 봐요. 맞아요. 오히려 잘된 거야.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뭐 저희 당 사정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지금 내용도 심하고 뭐 그러면은 그거부터 이따 조정하고 그게 완료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자 그럼 우리 앞으로 자 내용 정리됐으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방점을 찍을까요 한 다음에 당명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전문가가 들어온들 엉망진창인데 지금 무슨 누가 들어와서 뭘 하겠습니까? 어쨌든 연기되고 잘 됐다고 봐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라는 건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걸 뜻하고 그리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명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가 되면은 우리 지지자분들도 혼란을 느낄 수 있거든요. 맞아. 또 아주 전통적인 지지자분들 뭐 신문 기사 같은 거 잘 안 보시는 분들 같은 입장에서는 당 이름을 헷갈리는 경우도 국민의힘을 있고. 찾을 거란 말이야. 예, 또 이제 그러면서 그 빈틈을 노리고 또 누군가 또 국민의힘이라는 창당을 할 수도 있고 새누리당 때 새누리당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자마자 바로 새누리당이 또 생겼잖아요 그때. 비례대표 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을 우리가 줄이려면은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으로 치르는 게 맞고 네. 저는 성치훈 대변인님 말에 공감을 하는 게 결국은 지금 우리 당이 직면해야 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진솔하게 들여다보고 진단을 내리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과정이 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당명도 사실은 개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화당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심플하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바꾸지 않을 이름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당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당명을 개정하고 정강정책을 바꾸는 건 저는 적극 찬성하지만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행정적인 문제 또 네이밍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의견들 이런 것들이 다 좀 수렴이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네. 재밌어요? 김수민 재밌어요 이거. 네. 옛날 얘기인데 김수민 의원이 영입됐을 때 무슨 전문가로 검사 영입되는 줄 알아요? 브랜드 전문 아니에요? 브랜드 전문. 홍보 전문가였잖아요. 저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허니버터칩 표지 디자인했다는 이유였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김수민 의원이 네, 자기가 이제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허니버터칩 디자인이 유명했던 적이 있어요. 허니버터칩은 맛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 허니버터칩 그때 그 홍보 문구를 보면 사람들이 현혹되기가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딩이 허니버터칩은 인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걸 디자인한 사람인데 허니버터칩 디자인은 하나도 유명하지가 않거든요. 아니 만약에 허니버터칩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면 그거는 평가할 그거는 평가할 만하죠. 근데 그건 아니었으니까. 그건 아니고 표지, 패키징 디자인을 글쎄 그분 다이어 수저잖아요. 아버지가 의원 출신이죠. 그 이사장이나 집안 사업. 그거잖아요. 예. 근데 이때까지 뭐 그런 건 잘했어요. 예전에 국민의힘 바뀐 다음에 이제 그 최고위원 회의장의 뒤에 이제 백드롭을 한 거 이런 시도는 정말 잘한 거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당명 개정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이거는 큰일 나겠다. 아니 좀 더 한마디 하면 미래연대라는 말에 당이 어떤 정체성이 담길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미래, 연대 어떤 것도 정치 뭐랄까 어떤 이데올로기를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정당은 이데올로기의 집합체인데 미래연대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충북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나 이거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제가 그 쿠팡이 왜 이렇게 공룡이 됐느냐를 보면 이제 마트 문제가 많잖아요. 마트 그쵸. 규제를 하면서. 네. 근데 국힘의원들 중에 이제 마트 규제 쪽으로 계속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마트 규제하자는 규제론자 중에 충북 출신들이 좀 많았어요. 저 이게 너무 특이했어요. 왜 도대체 마트 규제를 하는데 찬성하는 보수 보수 의원들은 충북 쪽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게 신기하네. 뭐길래 이럴까? 좀 아직 의문이 안 풀리는데. 그래서 이번에 충북 분이랑 오늘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그때 한번 여쭤보려고. 그 이제 동네 뭐 재래시장, 전통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러지 그게 않을까 더 비율이 싶은데. 높으니까 SSM 같은 거 규제해서 그쪽으로 뭔가 매출을 늘려야 되겠다. 거기서 표가 되니까. 뭐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 같고. 근데 과연 이게 미래를 위한 선택에서 그게 좋은 것인가?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쿠팡이 우리나라 농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 아세요? 신선식품 배송을 하는데 농가에서 그걸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 정도로 서플라이 체인이 우리나라에 돼 있는 곳이 없거든요. 유통 채널이. 맞아.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과연 이게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것일까 쿠팡이. 이제 그런 건 참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시죠. 예. 그리고 김구혁 대변인 아까 맞지 그걸 바로 지적을 했어야 뭐? 되는데 어떤 말씀하신 거 딱 들으면서 네. 미국 갈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구나. 왜요? 아까 공화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아. 그러니까 미국에 갈 준비가 이미 완벽하게 돼 있는 거야. Welcome. 금연김. 이제 하다 트럼프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Welcome, welcome. 근데 공화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죠. 진짜 좋은 단어예요. 좋은 단어죠. 그럼 좋은 단어인데 그 좋기만 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밀고 있는 한국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이 개인주의자와 이제 자본주의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화당이라는 이름을 쓰자. 이제 이런 거잖아요. 민주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민주당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랑 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져갈 때 이제 자유주의와 우파에는 공화가 가장 좋은 개념이죠.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전체주의자들은 민주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하고. 전 가장 좋은 이름이 더불어민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라는 이름만 썼다면 또 무슨 빌드업을 별로 하고 있는 받아들이지 거지? 않았을 텐데 이게 더불어라는 말을 쓰게 되면서 민주를 그거잖아. 보완하고 더불어가 더 불어 이거잖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그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뭐 서러운 뭐 시민들이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그 연설 문구가 있어요. 그게 연상되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정체성을 잘 표현해주는 이 당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화당을 쓸 거라면 공화라는 어찌 보면 조금은 딱딱한 이 단어를 보완할 수 있는 무언가의 안 돼요. 그런 수식어가 거는. 있어야. 아니, 그거는 난 이제 공화당 이제 심플 이즈 베스트. 그러니까 이제 당명과 이제 영화. Welcome. 네, BI와 CI 리퍼블리칸. 이런 건 좀 다른데 당명은 똑바로 가고 이제 BI와 하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컬러 스펙트럼 쫙 내면서 이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변조를 줘야지. 당명을 자꾸 길게 가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편해져요. 공화당 아니면 보수당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낫다. 뭐요? 보수당 하거나 영국에도 그냥 보수당이거든요 이름이. 컨설버티브 파티라는 저는 거. 오히려 동의. 저게 동의. 보수당 왜냐면 아니면 진보당 그냥 이렇게. 민주당도 이것저것 하다가 진짜 저희도 2000년대 초반부터 진짜 많이 바뀌다가 대통합 민주신당 네, 말고. 네. 통합당. 제가 당에 들어온 다음에 그때가 그 통합민주당이었거든요. 통합민주당. 통합민주당이었다가 민주당으로 바꿨다가 민주당? 민주통합당으로 바꿨다가 그러다가 그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연합. 바꿨다가 맞아. 그때 제가 당에 들어온 다음에 한 7, 8년 또 계속 바뀌다가 2015년쯤에 더불어민주당 한 다음에 10년 넘게 안 바꾼 거거든요. 그때가 손혜원 의원 영입했을 때죠.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민주당이 훅 뛰었어 디자인적으로. 딱 그 이후로는 그때 정책이 약간 됐어요. 세련됨을 가져.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차라리 보수 공화라는 단어가 사실 지금 민주공화 그 박정희 그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좀 뭐 잘 브랜딩하면은 그걸로 아니죠. 그냥 민주공화당이랑 그때랑 이제 섞인다기보다는 이제 미국이랑 약간 동치시키는 그런 전략이 있는 거죠, 사실.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들어오면서 민주당의 그 옷을 정말 예쁘게 잘 잘 입혔죠. 입혔어요. 그 이후로 안 그게 바꾸잖아. 폰트, 아, 색깔, 그럼요. 현수막 컨셉, 이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워딩, 돼요. 그건 정말 깔끔해졌어. 그때부터 그 기조가 유지되고 오니까 맞습니다. 다른 당이 당해내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아마 색깔의 스펙트럼을 녹색부터 파란색부터 남색까지 다 썼단 말이야.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그러니까 다른 당도 쓸 수 있는 색깔도 없고 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선거복, 홍보물 이게 너무나 많지. 근데 이제 손혜원 의원이 이제 나중에 탈당을 하고서
이제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게 이제 폰트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맞아. 근데 중앙에서 이제 BI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뿌렸을 때 이거를 자꾸 자기 마음대로 그래요. 색깔 바꾸고 막 맞아.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제가 되는 그거 건데. 막 황금색 좋아하는 아저씨들은 황금색으로 저 그런 거 족족 저격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열린민주당 때가 손혜원의 그 브랜딩이 최고점이 있을 때가 열린민주당에서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잔소리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열린민주당 때 진짜 작살이었어요. 너무 예뻤고 디자인적 관점에서. 예. 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래요. 손혜원 얘기 이 정도 하라고. 예. 네, 손혜원 준비한 게 많은데. 되게 괜찮은데. 당명 얘기 너무 많이 잡아본 것 쓸데없는 얘기 많이 같다. 예. 했나요? 이 중에 아 이건 되게 중요한 거라서. 한나라당 좋다고 하면 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저도 한나라당 때가 제일 좋았어요. 가장 당명은. 미드 시절로 돌아가려면은 한나라당? 예. 요즘 뭐 그렇잖아요. 레트로 비슷하게. 보수정당의 리즈는 그때죠. 네. 친한국당, 한나라당. 지금도 그 국힘 얘기할 때 한나라당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예. 네. 어르신들 중에서는. 한나라 말 새누리초 요때가 가장 리즈였지. 그러니까 새누리로 이름을 바꿀 때부터 저는 그때부터 뭐지 이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당색을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꾸면서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때 홍준표 사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가? 새누리당 박근혜 때부터. 때 박근혜 때 박근혜가 바꿨어요. 완전 네. 파란색을 버리고 빨간색. 야, 좀 대단한 변화다라고 그때 평가를 지금 받았지. 뭐 다시 네이비 톤으로 가도 돼요. 민주당이 너무 파란색으로 가가지고. 빛과 소금님이 살이 빠진다고 말씀해 주셨고, 예. 그리고 살좀 찌세요. 이거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 보시면 조선일보도 그렇고 스튜디오 같은 거에 전혀 안 쓰잖아요 돈. 그러니까 뭐 유튜버들 중에.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회사 설득해갖고 열심히 이렇게 배경 만들고 했던 이유가 이게 브랜딩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걸 되게 아끼질 않기 때문에. 금요비데이 브랜딩 좋죠, 아주 좋습니다. 예. 미국 가시면은 그 어때 뭐라 해야 되냐 프라이데이 이머전시 쇼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 이머전시 예. 쇼. 그럼 금요 비상 아니지 프라이데이 이머전시 코미티. 내일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앞에 BGM 투나잇 쇼라고. 와 이러겠지. 프라이데이 쇼라고 합시다. 프라이데이 쇼? 프라이데이 쇼. 프라이데이 예. 쇼.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공화당에 웰컴 공화당에. 홍보 플리즈. 나중에 김금혁 대변인 미국 가면 놀러 가도 돼요? 놀러 오십시오. 아 그래요? 네, 저 DC 쪽으로 갈 거니까 놀러 오십시오. 저 도요타로 한번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렉서스입니다. 차가 렉서스예요? 있어요? 아니 미국 가면 렉서스 못 타요. 아 그럼 못 탈 거예요? 벤츠, 머세디스. 뭐 캠리, 토요타 캠리. 렉서스 왜 못 타요? 비싸서. 아, 미국 국산 없어. 타야지 국산. 캠리는 안 비싸냐? 포드? 아니 한국 거. 미국의 국산은 포드죠.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손혜원 얘기 짧게 하면서 무슨 미국 가서 무슨 차 타냐고 본인 관심이 없을 뿐이야. 본인이 관심 없는 건 짧게 알아요. 자동차는 관심이 있어 지금. 질려가고 있었어요. 이동재는요 디자인이란 거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동차 디자인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동차요? 아 자동차 뭐 디자인은 딱히 관심 없고. 성능 마력? 뭐 그런 아니, 거 간지. 간지. 네. 예. 머스탱 타야지 간지면 미국에서. 8기통짜리 머스탱. 아카디아 좋아한다니까요. 진행하시죠. 네. 네. 이상한 소리가 먼저 있어. 당명에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 2시 40분이니까 저희 지방선거 플러스 의총 플러스 오세훈 이렇게 세 가지 묶음 한 개로 가겠습니다. 아니 아침에 오세훈 시장 우리가 오세훈 시장 이 프로그램에서 자주 얘기하는데 오세훈 시장 라디오에 나가지고 장동혁 대표 때문에 후방 지원 없이 싸우는 중이다. 서울시장도 이대로면 위험하다. 전륜 안 하는 장동혁 때문에 후방 지원 없이 싸우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든 좀 생각을 하시는지 각자의 좀 의견을 각자의 의견 생각하시는 부분 좀 말씀 좀 주세요. 저 서울시장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개혁신당 먼저. 그러니까 전륜을 안 해도 돼요. 예. 이 사법부의 재판의 결정을 수용하면 돼요. 절호의 찬스였잖아요, 사실은.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 전륜을 하기 싫으면 재판부의 결정이 났으니까 그래도 보수는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니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래서 당의 쇄신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래로 나가겠다. 무죄 추정의 원칙 얘기하면서 좀 세게 갔다. 무죄 추정의 원칙뿐만 아니라 뭐 여전히 그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성질이 다른 세 개 재판부 9명의 현직 법관들이 전부 다 한덕수, 이상민, 윤석열 대통령 판단하면서 계엄은 내란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1233쪽을 다 보진 못했지만 판결문 해서 보니까 지기현 판사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고 설득식으로 되게 잘 기술해 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다. 그러나
차제의 대통령이 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죄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잘 구분해가지고 써놨거든요. 근데 아니 친절하게 사법부에서도 그렇게 판결해줬는데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그걸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일부러 스스로 쇄신의 어떤 좋은 계기를 걷어찼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현직에서 선거 뛰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죠. 자, 아침에 CBS도 들어보니까 빨간 옷을 입기 싫어한대요. 홍보물에도 국민의힘 로고를 안 넣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그러니까 당이 지금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만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전륜한다고 그래서 표현이 좀 전륜? 무당층이 국힘을 좋아할까라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절연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나아가라니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건 마저도 안 하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미 국민들 광경 떠오르는 상기에 보면 그 광경에는 군대를 끌고 국회에 들어간 그 정말 자극적인 장면이 기억에 남고 있는데 여전히 재판부의 내란이라는 판정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헌법재판소도 탄핵됐지. 세계 재판부에서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근데 판사 출신의 장동혁 대표는 혼자 부정하고 있어. 당내 구성원들도 다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냐고.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다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은 다분히 뭐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의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초반부터 장동혁 지도부 흔들기를 좀 해 오셨던 분이고 일각에서는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선거보다 지방선거 이후에 당대표에 도전하는 게 더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물론 본인은 부정을 했지만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권 싸움에 집중을 하면서 이른바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장동혁 지도부를 미리부터 견제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세훈 시장은 당의 도움 이런 얘기를 좀 할 그 체급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후방 지원. 네. 당의 후방 지원 지금까지 서울시장이 되신 거 다 당의 후방 지원을 100% 입어가지고 서울시장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은 본인의 개인 기량으로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것도 큰 정치인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데 지방선거 전체적인 국면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혹은 본인의 당선이 어렵다고 해서 미리미리 당 지도부를 알리바이로 삼는 것은 조금 비겁한 행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네. 그 서울에서 지금 제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 허가제로 다 묶여 있는데 땅값 안 오른 사람들이잖아요. 뭐 도봉구 등가 금천구 그러니까 이거 원래 지자체장이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을 하면 이제 그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서울시 한 번도 안 한 거 알아요? 정식 요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취재한 걸로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그 자기가 안 해놓고 한강 유람선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지금 지방선거에서 평가받는 건 국민의힘이라는 마크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께서 해오신 서울시정으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의 서울시정이 과연 지금까지 서울 시민들한테 소구력이 있었느냐, 다시 한번 신임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업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도부를 비난하거나 비판한다면 그것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뭐 장동혁 지도부가 뭐 언제 그 토호제 그거 그렇게 실수하라고 뭐 등 떠민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실수를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그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지도부로 전가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세훈 서울시장님 큰 정치인이잖아요. 우리 당의 자산이고 어떻게 보면은 체급이 가장 큰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어려운 시점에는 무작정 당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개인기로서 이 어려운 난국을 좀 뚫고 나가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동탄 모델인 게 저는 뭐 이준석 대표를 고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개혁신당 창당하고 나서 얼마 안 됐던 시점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거기 제3당 후보로 동탄에 나갔단 말이에요.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다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나왔어요. 당시 개혁신당 지지율이 3%였습니다. 그 총선 시즌에. 지금도 근데, 그렇고요. 네, 본인은 그 3%의 당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결국은 개인기로 3자 구도에서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물론 저는 불호지만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뭐 그런 당시 이준석 대표가 처했던 상황보다는 유리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선
본인의 개인기나 정치력으로 난국을 돌파해서 결과물을 보여준 다음에 봐라 나처럼 하니까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의 리더십이 옳다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야지 그게 아니라 선거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하기 한 5개월 전부터 당탄만 하고 장동혁 지도부 탓만 하면서 본인 빠져나갈 국리만 생각을 하면 그게 무슨 큰 정치니 네, 그게 무슨 당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 환경연합 출신이라서 환경 탓만 하는 거고요. 어제 같은 날 오세훈 뭐 했게요? 어제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총 3회에 걸쳐서 같은 장소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더라고요. 네. 그럴 시간에 자기 그 서울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다 카드 결제기 갖다 놓고 책 팔지 말고 뭘 출판 기념회를 3회에 걸쳐서 하루 종일이라고 앉아 있습니까? 네. 또 결제기 갖다 놨어요? 네, 갖다 놨죠. 네. 그거나 잘 하십시오. 네. 안 됐구만. 네, 뭐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전륜 왜 못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감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이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들여다 보면은 결국 지금 장동혁 지도부 생각하고 있는 건 지방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에 대한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역대 뭐 대선이나 총선이나 지방선거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게 지방선거고 낮다라는 건 결국은 아주 정치 고관여자들이 나와서 투표를 한다라는 것이고 정치 저관여층 이른바 우리가 무당층 내지는 중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상에선 우리가 중도한테 소구하지 못하고 외면받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하더라도 결국 선거 날에는 고관여층들 즉 당에 헌신하고 당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우리가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중도층에게 소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든 내가 이번 투표장에 나가서 나의 한 표를 행사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한테 소구를 할 것이냐의 부분에서 좀 판단이 갈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의 핵심 지지층한테 조금 더 소구를 가져감으로써 그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좀 또 다른 반전의 기회를 노려보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판단이라면은 잘못된 판단인 거죠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뭐 전환기 씨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잡고 있는 표 자꾸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지방선거 안 할 거야, 투표 안 할 거야, 국민의힘 안 찍어줄 거야 하는 분들 보이콧하자.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뭐 그분들을 뭐 인간적으로 끊어내라, 그분들을 뭐 만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타이른다는 표현도 부적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상계엄 잘못됐다, 탄핵 판결 정당했다, 우리나라에 부정선거는 없다. 요거 세 개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할 용기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까봐 두려워서 그분들 두려워서 그 말을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원래 보수 지지하다가 그렇다고 저희 당 지지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 그 표를 더 잃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국민의힘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4선까지 했으면 자력으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래도 정당 공천 후보면 정당의 옷을 입고 나가기 때문에 아까 이긴 총장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흰색 다 근데 흰색은 사실 국민의힘 뭐 큰 선거 후보 중에 가장 빨간색 안 쓴 사람 빨간색으로 바뀐 이후에 윤석열 후보였거든요. 윤석열 선거 대선 포스터 보면은 빨간색이 딱 숫자 2 하나밖에 없고 아무것도 빨간색 없고요. 2년 전 대선 때 보면은 작년이었나 대선이? 작년 대선 때 보면 김문수 후보는 당도 저 오른쪽 위에 국민의힘 안 보이게 써놓고 정정당당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마치 당명이 정정당당인 것처럼 써놓고 다 지금 이미 국민의힘이라는 빨간색이라는 브랜딩을 다 회피하고 있는 게 왜 때문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 장동혁 지도부가 그거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거를 저는 후보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근데 뭐 전환기 씨까지 안 가더라도 여론조사 또 보면은 두 양측 이제 얘기 다 들어봤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이게 MBC 여론조사였었는데 설 연휴 당시에 국민의힘이 향후 당 운영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 성향이 강한 세력까지 폭넓게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지지층의 30%가 매우 공감, 41%가 어느 정도 공감, 그러니까 토탈 70%가 꽤 넘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약간 거리를 둔 듯한 그런 모양새가 펼쳐지게 되면은 지지층이 확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건 저는 알아요.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내치는 건 저는 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일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마지못해 동의할 수 있는 무언가의 리더십, 무언가의 비전, 깃발 들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 단초가 일단 재판부의 결정에 인정이에요. 수긍이고. 근데 여기서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깨버리면 그 나머지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고 그걸 어떻게 소구할 수 있겠냐고요. 이준석 대표 때도 부정선거론자 상당히 많았어요. 강용석 씨도 복당하겠다고 난리였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 고통받게 하면서도 PPAT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마구 싸우니까 부정선거론자든 극단적인 지지층이든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쇄신으로 가는 저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수혈이 되고 지방선거 이기고 보궐선거 이기고 대선 이긴다는 이런 방정식을 이미 국민의힘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반성부터 안 하고 재판부의 결정부터 부정해버리니까 뭐 그 다음에 비전이 먹힙니까? 정신의 개조가 먹히겠어요? 안 먹힌단 말이에요. 이미 이거 알고 있을 텐데. 근데 그 정도로 약간 뭐랄까 표현 연착륙하는 만약에 방안을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이른바 친한계나 뭐 당내 지금 장 대표가 뭘 하든 간에 또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아니 사람들이 뭘 있잖아요. 하든 네. 시끄러울 텐데 네. 그 뭘 하는 그 길이 네. 정도의 길이라면 시끄러운 잡음도 서서히 정리가 될 거예요.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뭐 이렇게 일부러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정리 안 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메시지 내지는 합리적인 무언가 주장을 하면 그런 뭐 일부의 이견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게 정치권에서 전 뭐 기본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너무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정선거 토론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언론사 섭외하고 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조선일보에서 네, 안 한다며요.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TV조선이고 그거. 네. 네, 조선일보에서 또 하고 싶다는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그러면 네,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뭐 어떤 방식인지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지만 뭐 좀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하나 둘 셋 넷 5명 이상 들어갈 공간이 있는 곳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뭐 하게 된다면 제 3의 장소를 하던가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 좋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조선일보 아직 뭐 어떤 유튜브가 방식일지. 다른 제 3의 장소로 해서 이걸 한다고요? 조선일보를 너무 모르시는데. 그럼 어떻게 그 김광일 선배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럼 누구? 그건 아니겠죠. 네. 뭐 뭐 뭔가 그렇지. 조선일보의 뭔가 그 어쨌든 이걸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을 만한 뭐 제3의 사회자를 찾겠죠. 그 방식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네. 하루 빨리 저희가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네. 안 그래요, 최명 기자님? 아유, 조선일보에서 못합니다. 아니 뭐 규모가 안 돼요. 조선일보에서 따로 그 스튜디오 대관해갖고 그렇게 안 해요. 아이. 사실 나는 우리한테 하자 그래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요? 저희는 하죠. 네? 왜? 저희는 하죠. 우리가 2번 정도 트라이했다가 반응이 별로 없길래. 장 부장이랑 연락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 아무도 연락한 적 없어요. 아니 연락한 게 없는데 어떻게 트라이를 해요? 전성 우리가 누구 연락해야 돼? 문성원 나올 때. 아니 기다려봐. 아니 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여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와야지. 아니, 우리가 우리 아니, 개혁신당한테 우리가 연락하진 않잖아. 입장은 아. 내가 들은 바 없는데 무슨 제안을 여기서 하겠다 이거지. 가세요, 그러면. 아니, 왜 여기 그러냐면 탑스타에. 어쨌든 우리가 어떤 특정 언론사를 결정해서 이걸 추진하면 관심이 있는 다른 언론사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뭐 서운하다거나 이거 공정하지 못한다거나. 그 우리 생각할 수 방송은 있겠죠. 아무도 서운해하지 않고 또 아무도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런 걸 왜 따져요? 뭐 총장님이니까 여기서 그냥 도장 찍고 가시죠. 우리 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지금 30초 전에 관심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총장님이 또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게 형 우리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 이동재 앵커는 아니 이기 사무총장 보고 아니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자기 좀 비싸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아니 매일 신문이 어디 가고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선이야? 이씨 오라고 하면 오는 거지. 씨, 그런 게 어딨어? 우리만큼 우리 다 개혁신당 까버린다? 고용 창출 많이 하는 그럼. 회사가 우리가 네, 싫어. 이건 인정. 그리고 상엽씨 그 조선은 막 이렇게 좀 막 개입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그 예전에 그 진중권과 변희재 그 사망유의처럼
서로 손가락이 아이 올리는 그냥 잠깐 이러면서 이렇게만 해야지. 막 이렇게. 이거 그거를 사람들이 지금 아프리카의 감성을 요구하는 거지. 무슨 네 안녕하십니까 채널A에서 이러면서 채널A에서 제가 좀 지적하겠습니다. 1분 30초씩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같으면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다가 잠깐만.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천천히 설명해 주시고 가시죠. 자, 고 그것도 이렇게 너무 많이 해야지. 하고 우리 욕하지 마세요. 고 뭐 이 정도만 하겠어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1분 30초, 2분 이러가다가 또 속 터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지금 사망 유희야. 근데 그 기억신당도 역시 레고 씨랑 같이 가는구나. 가라고 해. 네. 조선일보에서 스튜디오 그게 아니고. 따로 대관해서 이렇게 절대 안 한다니까. 내가 대표가 너무 잘해.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혹시나 네. 유튜브를 포함해서 관심 있는 언론인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라고 공고를 냈어요. 그게 왜 이렇게 공정한 방식이니까. 근데 문성호한테 여러 번 레거시로 얘기했는데 무조건 성호가 간다 가서 이게 아니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거기서 조선일보에서 네, 이걸 돈을 들여서 아. 스튜디오를 대관해서 방송 장비를 한다. 진짜 조선일보를 아예 모르시는구만. 이 토론회가 딜레이가 되면서 이른바 전환길 뭐라고 불러야 돼? 강사 측에서는 네. 이준석 대표가 도망간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조선일보, TV조선 측이 그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해명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검증되지 않은 확인될 수 없는 말들을 마구 주장해버리면 그게 방송 심의에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뭔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 측이 아니라 언론사 측에서 취소했다는 걸 명확하게 공지했어요. 그걸 또 전환길 씨는 알고 있고. 이러다 JTBC 갈 것 같아. JTBC만 어부지리를. 그런데 가면 이제 아니다. JTBC는 못하고 채널A는 T조가 안 하니까 똑같은 사유로 못할 거예요. MBN도 못할 거고. 네. 그럼 이제 레거시 언론 중에 유튜브 판에 좀 깔아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찾아보면 매일신문. 조한매잖아. 조선 한겨레 매일신문. 조선 가는데 조선에서 따로 스튜디오를 낼 것도 없고 스튜디오 규모가 5명 이상 들어가는데도 없어 조선일보에. 네. 내가 사무실에 있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매일신문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냅둘 때 가만히 냅두고 있는 거야. 뭐 한겨레 가서 할 거야? 한겨레 5명 들어가는 데가 있나? 거기 포장마차처럼 생긴데 거기서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 여기 있으면 이제 좁아가지고 마이크 어떻게 하냐? 아니 그래서 2명만 오라고 해. 저희 3대 1로 네 명 하라고 해. 필요하다고. 지금 대표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요, 아닙니다. 캠프하고 계신데. 여자친구 와이프한테 혼나고 시간이 있어요. 다 돼서. 네. 아, 그 GV70 차 빼라고 지금 연락 온 것 같아. 네, 걸어왔어요. 그래요. GV70 아까 내려서 하던 걸어가겠지. 얘기를 좀 마무리 지으면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장동혁 지도부를 대변하는 대변인의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두 분 말씀이 다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또 드려야 될 부분들도 있고 참고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그럼 전륜이라든가 뭐 이런 지금 이른바 장동혁 지도부를 공격하는 쪽에서 요구하는 그 워딩들을 꼭 사용해야만 혹은 그렇게 꼭 해야만 뭐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그것도 사실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지도부는 꽤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왔어요. 장동혁 대표 자체가 계엄 해제에 들어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여러 가지 탈당 문제라든가 혹은 이제 앞으로 당이 나아갈 노선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가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는 그게 연착륙의 과정이라고 봐요. 일부 성급하신 분들께서는 왜 그보다 더 급진적인 거, 왜 그보다 더 선명하게 얘기를 안 하냐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 다음엔 또 다른 꼬투리 잡아서 또 왜 그런 뭐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더 센 거, 더 강하게 선명하게 뭐 그거라라고 요구를 할 거니까 장동혁 지도부는 장동혁 지도부의 타임라인대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 말을 다시 꺼낸 이유는 이른바 아까 이제 우리가 그 강성구 지지층한테 목소리를 못 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끌려다닌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도 늘 얘기하거든요. 이른바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선거 보이콧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 이거요 정신 나간 주장입니다. 선거 보이콧하면은요 그 선거 보이콧을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대로 가면은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재명 독재 체제에서 그냥 우리가 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걸 못 참아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선동을 하는 거 멈춰야 되고요.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선거 보이콧 요구하고 장동혁 지도부 뭐 탈당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수 안에서 또 다른 갈라치기 시도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지금 다 공멸의 길이고 정말 딱 말 그대로입니다. 정신 나간 주장이에요. 그건 진짜. 이렇게 가면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